말순이 네, 요즘 손님 하나가 매일 온다며? 맞아. 정장 입은 젊은 남자 말이지? 아, 그 사람 말이야. 나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낯익더라고. 어느 날 단골 김할머니가 떡을 사러 오시다가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김할머니는 한참을 그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순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어요. 말순아, 저 사람 혹시 TV에서 본 적 없어? TV에서? 무슨 소리야?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 맞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재벌 부회장이야. 말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벌이라니,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허름한 시장까지 와서 떡을 사겠어요? 그냥 김할머니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오래된 전통시장 한 모퉁이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박말순 할머니의 떡 찌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죠. 올해로 74살,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야무집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말순은 낡은 주먹밥 하나를 입에 넣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찹쌀을 불리고 팥을 삶고 손으로 직접 반죽을 치대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굳은 살로 딱딱해진 손이지만 떡을 만질 때만큼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이 떡으로 애들 새 키웠어. 이 말 한마디가 말순의 자부심이자 살아온 증거입니다. 50년째 이 자리에서 떡을 팔며 자식들을 키웠고 손주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떡들이 더 인기가 좋고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떡들이 넘쳐나니까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말순의 떡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발걸음을 멈추는 이는 드뭅니다. 아휴, 오늘도 또 몇 개나 팔까 싶네. 말순은 한숨을 쉬며 인절미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앉아서 기다려도 점심때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단골 할머니 한두 분이 오시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듭니다. 저녁이 되면 말순은 팔리지 않은 떡들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쉽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내일까지 두기에는 맛이 떨어질 것 같고 결국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거나 혼자서 저녁 대신 먹곤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닦습니다. 남편 사진, 큰아들 사진, 둘째 딸 사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어린 막내 아들의 사진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5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린 그 아이.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태성이. 우리 막내 태성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말순은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혹시나 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보면 유심히 살펴보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요즘 노점 철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래된 노점들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거든요. 말순처럼 허가 없이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늙어가야 하나. 말순은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훔칩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순 자신도 이 떡 장사가 아니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말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을 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지도 모르고, 혹시 오늘은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말순은 평소처럼 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인절미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떡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수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떡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떡이 직접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참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그 남자의 인상을 보니 사람이 좋아 보여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그럼. 떡이란 건 마음으로 찌는 거야. 기계로 만든 것과는 다르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절미 몇 개를 골라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떡값을 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별 신경 쓰지 않고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네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떡은 정말 쫄깃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떡이네요. 남자는 떡을 받아들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조용히 돌아서서 사라졌죠. 다음 날 놀랍게도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똑같이 정중한 목소리로 떡을 샀어요. 이번에는 찹쌀떡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맛이 나네요. 호호, 그래. 그럼 자주 와.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말수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다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떡만 사가는데 이 사람은 달랐거든요. 말순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떡을 살 때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 다음 날도 남자는 계속 왔습니다. 매번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의 떡을 사면서 말순과 짧은 대화를 나눴죠. 가끔은 떡 만드는 과정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시장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서 떡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벌써 50년이 넘었지. 젊을 때부터 여기 있었어. 정말 대단하시네요. 50년이면 남자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항상 그 지점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말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지만 워낙 정중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네, 요즘 손님 하나가 매일 온다며? 맞아. 정장 입은 젊은 남자 말이지? 아, 그 사람 말이야. 나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낯익더라고. 어느 날 단골 김할머니가 떡을 사러 오시다가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김할머니는 한참을 그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순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어요. 말순아, 저 사람 혹시 TV에서 본 적 없어? TV에서? 무슨 소리야?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 맞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재벌 부회장이야.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벌이라니,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허름한 시장까지 와서 떡을 사겠어요? 그냥 김할머니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서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나온 남자가 바로 자신에게 떡을 사러 오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태훈 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말수는 그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태훈. 어쩐지 낯익은 이름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날 이태훈이 또 떡을 사러 왔을 때 말수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정중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니.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태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태훈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떡을 사러 오는 손님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그 속에서 말수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말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매일 와서 떡을 사는 걸까? 정말 그냥 떡이 맛있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던 어느 목요일 아침, 말순이 평소처럼 떡을 찌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직원 서너 명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 무허가 노점상들 다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 점거니까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수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구청 직원 중 한 명이 말순에게 다가와서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시장 현대화 구역입니다. 허가 없는 노점은 운영할 수 없어요. 허가가 뭔데요? 저는 여기서 50년째 장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오늘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말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50년째 이 자리에서 떡을 팔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그럼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발요, 아저씨들. 이거 없으면 저는 정말 굶어 죽어요. 말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구청 직원들은 냉정했습니다.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구청 직원의 차가운 말에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제발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74살 노인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도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매일 떡을 사러 오던 이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이태훈은 구청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직원들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이태훈 부회장님? 네, 맞습니다. 이 구역 부지 저희 계열사 소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만. 그럼 철거는 잠정 보류해 주시죠.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 계열사 부회장이 직접 나섰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나자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들 이태훈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순을 도와준 거니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태훈이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물어봤습니다. 말순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시장이 조용해진 후에 이태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고마운 일도 있었는데 얼마든지요. 이태훈은 말순의 떡집 앞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가족 사진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말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남편하고 애들. 이태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어린 남자아이가 나온 사진을 오래 보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막내예요. 태성이라고. 태성이. 이태훈이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성이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여기 시장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넘은 일인데도 아직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시장에서 잃어버렸다고요? 네. 그날도 오늘처럼 장사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 이름이 정말 태성이었나요? 네, 박태성. 우리 막내 태성이. 이태훈은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사진을 말순에게 돌려주면서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하지만 이태훈은 대답하지 않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성이 이야기를 듣더니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태훈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태성이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놀란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말수는 평소처럼 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태훈이 급하게 사라진 뒤로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차 좀 봐. 얼마나 비싼 차야? 와, 진짜 대단하다. 저런 차는 처음 봐. 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여자가 말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더러운 곳에 발을 들여놓기 싫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떡집 앞에 서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박말순 씨인가요? 목소리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장 회장 부인입니다.
이태훈의 어머니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훈의 어머니라니? 그럼 어제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의 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사람을 피해 주세요. 장 회장 부인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피하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태훈이는 우리 집 아들입니다. 당신 같은 노점상이 엮일 일이 아니에요. 장 회장 부인의 말에 말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그냥 떡 장사일 뿐이에요. 아드님이 떡을 사러 오시니까 팔았을 뿐이고요. 떡을 사러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태훈이가 왜 이런 곳에서 떡을 사겠어요? 장 회장 부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더니 말순 앞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 돈이면 장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훈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말순은 그 봉투를 보며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니. 자신이 뭔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아드님한테 친절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설마 우리 태훈이한테 무슨 딴 마음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장 회장 부인의 말이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말수는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손님한테 친절하게 했을 뿐이에요. 손님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태훈이가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떡을 사겠어요? 그때 옆에서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 부인은 그런 시선들이 불편한지 더욱 화를 냈어요. 어쨌든 우리 태훈이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돈으로 자식 키운 적 없어요. 떡 한 조각에도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이라고요? 그런 건 배부를 때나 하는 소리죠. 장 회장 부인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어요. 이 돈 받고 우리 태훈이한테서 떨어져 있어요. 그 돈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말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 회장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장 회장 부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말순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정말 태훈이라는 이름이 맞나요? 당연하죠. 이태훈이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그럼 어릴 때 이름은 뭐였어요? 장 회장 부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릴 때도 태훈이었죠.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말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 회장 부인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거든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더 이상 우리 태훈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장 회장 부인은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차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의구심이 더 커졌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태훈이라는 사람이 왜 매일 자신에게 떡을 사러 왔을까요? 그리고 태성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특히 장 회장 부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태훈이가 왜 이런 곳에서 떡을 사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재벌 부회장이 굳이 이런 시장까지 와서 떡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말수는 문득 이태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이 서려 있던 그 눈빛.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혹시, 혹시 정말로.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잃어버린 태성이라면? 하지만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재벌가의 양자가 되어서 부회장까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수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이태훈이 다시 온다면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이태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매일 떡을 찌면서도 계속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그 익숙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태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태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막내 태성이 5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태훈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이태훈에게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양부모인 장 회장 부부는 항상 내 친부모가 너를 시장에 버렸다고 말해왔거든요. 정말 버려진 걸까? 아니면 이태훈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친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미아 발견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이태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네, 부회장님. DNA 검사를 받고 싶은데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DNA 검사요? 무슨?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이태훈은 말순의 떡집 근처를 몰래 지나다니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녀가 사용하던 물컵을 가져왔어요. DNA 검사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려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태훈은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가져왔을 때 이태훈의 손이 떨렸어요. 부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태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 말순이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이태훈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양부모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말순은 구청에서 또 다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철거 예고서였어요. 일주일 내로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공문을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태훈이 도와줘서 잠시 미뤄졌지만 결국 철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요즘 이태훈도 오지 않아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아이고,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떡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국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그만 실신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어요. 한편 이태훈은 양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훈아? 제 친어머니에 대해서요. 정말 시장에 버려진 게 맞나요? 장 회장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이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인 것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장 회장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태훈아,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정말 시장에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거네요? 우리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 친엄마는 가난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럼 유괴한 거였나요? 유괴가 아니야.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려고. 장 회장 부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태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였고 친어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시장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말순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태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기다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다니.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하시니 조심스럽게 면회하세요. 이태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목소리는. 말순이 고개를 돌리더니 이태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떡 사러 오던 분이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태훈은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태성이에요. 어머니가 찾고 있던 그 아들이에요. 말수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태훈의 진정 어린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성이라고? 우리 태성이? 네, 어머니. 40년 늦었지만 제가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이태훈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 정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약을 맞아서 헛것을 보는 걸까요? 태성이라고 했나요? 정말 우리 태성이인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5살 때 시장에서 사라진 박태성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이태훈이라고. 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태훈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5살 때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봤어요. 희미하게나마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이태훈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장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떡지는 냄새였죠.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 손이었을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태훈이라는 이름이. 장 회장 부부가 저를 데려가서 키웠어요. 그때 이름도 바뀐 거죠. 데려갔다고요? 그럼. 말수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럼 자신의 아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간 거였단 말인가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태훈이 뭔가 기억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떡 만들 때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라니요? 어릴 때 어머니가 떡 반죽할 때를 봤던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태우는 침대 옆 탁자에서 물컵을 가져와서 손에 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떡 반죽을 치대는 것처럼 손동작을 해 보였어요. 이렇게 했어요. 손에 물을 묻히고 시계 방향으로 3번,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번.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었는데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태성이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말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죽 방법은 정말 태성이만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자식들도 몰랐던 건데 어떻게 남이 알 수 있겠어요? 태성이. 정말 태성이구나. 말수는 이태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이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태성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 못 지켜서. 말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자가 병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40년 만에 만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눴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태성아, 어떻게 날 찾았어? 우연이었나?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어머니 떡집에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야?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떡이 맛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이태우는 처음 떡집에 갔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태성이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태성이가 날 찾아서 온 거구나. 말수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성아, 지금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갑자기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하면 이태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양부모와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건 좀 복잡해요, 어머니.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양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돈까지 주면서요. 말수는 그제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 회장 부인이 와서 자신을 모욕했던 일 말이에요. 아, 그때 그 사람이 태성이 어머니였구나. 네, 미안해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려서. 괜찮아, 태성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말수는 이태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을 찾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장 철거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인데? 제가 그 부지를 사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떡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런 걸 어떻게?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꿈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태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지켜온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태성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수는 감동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한다니.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안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이태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날 오후 이태우는 회사 임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 회의라서 모든 임원들이 당황했어요. 부회장님,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발표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친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통시장에서 50년째 떡 장사를 하고 계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부회장님, 그게 무슨... 저는 5살 때 시장에서 길을 잃었고 장 회장님 부부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친어머니는 40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어요. 이태훈의 말에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회장님, 잠깐만요. 그런 발표를 하시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니까요. 이태훈은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 이태훈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말순 여사의 아들입니다. 5살 때 전통시장에서 길을 잃었고 그때부터 장 회장님 부부의 양자로 자라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재벌가의 상속자가 시장 상인의 아들이라니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제 친어머니는 40년 동안 저를 찾으며 혼자서 떡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럼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버려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태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버릴 바엔 이 자리를 버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재벌 부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으니까요. 부회장님, 정말 사퇴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 제가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회사에 해가 된다면 기꺼이 사퇴하겠습니다. 한편 장 회장 부부는 집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 부인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다니. 여보, 진정해요.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하지만 장 회장 부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태훈 부회장의 오늘 발표로 인해 회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미지 손상도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온갖 추측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장 회장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훈을 즉시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망해요.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부회장님이 진실을 말한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오히려 정직한 모습이 좋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회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수결로 이태훈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이태훈은 이사회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태훈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이태훈은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이태훈은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시장에서였어요.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말순 떡방앗간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재벌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떡집 사업을 한다니. 제 어머니가 50년 동안 지켜온 전통 떡 제조법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말순은 옆에서 이태훈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준다니. 어머니의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태훈과 말순은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태성아, 정말 괜찮은 거야? 그렇게 좋은 자리를 버리고.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말순은 감동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큰 희생을 했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전국에서 떡 배우러 올 테니까요. 호호, 그럼 할머니가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네.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태훈의 예상대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던 사람들도 말순의 떡을 한번 맛보고 나면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떡이 이렇게 쫄깃하고 달콤할 수가 있죠? 말순은 하루 종일 떡을 만들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이태훈도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태성아, 너무 무리하지 마. 손 다쳐.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떡 만드는 재미를 알겠어요. 이태훈은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만 보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시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썰렁했던 골목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말순의 떡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가게들도 구경하고 물건을 사니까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장사가 잘 되네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우리도 문 닫을 뻔했는데 다른 상인들도 말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시장이 관광 명소가 되면서 모든 가게가 덩달아 좋아졌거든요. 그런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말순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텔레비전에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아이고, 그런 건 무서워. 내가 뭔 말을 하겠어. 말순은 쑥스러워했지만 결국 이태훈의 설득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날 방송국 기자가 와서
말순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떡 만드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빚는 거죠. 마음으로 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죠. 내가 이 떡으로 애들 셋을 키웠거든요. 기자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일이죠. 마음으로 빚은 떡이 결국 내 아들을 다시 데려온 것 같아요. 이태훈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감동에 겨워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떡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말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희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말순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 즈음 이태우는 정식으로 말순 떡방앗간 본점을 시장에 열었습니다. 기존의 노점보다 훨씬 크고 깔끔한 가게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시장님까지 참석했어요. 말순 할머니와 이태훈 부회장님 덕분에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시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이태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제 어머니께 박수를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말순 떡방앗간은 전국 곳곳에 생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똑같은 정성으로 떡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몇 달 후 정말로 전국의 말순 떡방앗간 지점들이 생겼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까지 어디를 가도 말순의 떡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이태우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떡을 만들고 저녁에는 시장 골목을 산책했어요. 태성아, 정말 꿈만 같아.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머니가 50년 동안 정성을 다했으니까 받을 만한 복이에요. 그래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1년 후 말순 떡방앗간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꼭 찾는 명소가 되었고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도 했어요. 어느 해질녘 말순과 이태우는 평소처럼 함께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어서. 말순은 떡을 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떡은 마음으로 빚는 거라고 했지? 잃었던 자식도 마음으로 다시 찾은 것 같아. 이태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자신을 다시 데려온 거였죠. 해가 지고 시장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말순과 이태훈은 여전히 함께 떡을 만들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떡은 정말 엄마가 빚은 떡이었습니다. 그 떡에는 50년의 기다림과 변치 않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말순과 이태훈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